안녕하세요. 안동댁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영상 올리면서 핀마이크나 다른 조명 이런 장비 없이 그냥 공짜폰으로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간혹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먼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핀마이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면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귀농,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농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판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주변에서 본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직거래를 해서 제값을 다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죠. 직거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또 올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가장 일반적인 방법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동 같은 경우는 공판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하나는 그 안동 청과인가 그 큰 청과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또 하나는 고추 공판장. 그것도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세 군데 공판장이 있고요.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보통 농촌에 살면은 1톤 트럭이 필수거든요. 이제 트럭에다가 농산물을 싣고 공판장에 가지고 가죠. 그럼 매일 아침 그 지정된 경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농산물을 갖고 가면은 그날 이제 아침에 중도매인들이 이제 경매를 쳐서 물건값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공판장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일단 내가 농사를 잘 지었든 못 지었든 전량 판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제 가격을 높게 받느냐 낮게 받느냐 뭐 그런 차이. 그리고 그 경매 친 당일에 바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금 융통에 있어서도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공판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공판장에 내는 거는 가장 최저가를 받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판장에서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뭐 과일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은 일단 커야 되고 색깔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색 잘 나라고 그 착색제 치고 커지라고 비대제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시장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그렇게 나가야지 최고가를 받거든요. 어차피 농사도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작년 여름에 저희가 이제 수박 한참 나올 적에 동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공판장에 갔더니 수박이 뭐 한 덩이에 뭐 1,000원인가 얼마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잖아요. 여름에 마트에 가면은 보통 10,000원 이상 하잖아요. 수박 요즘 크기도 엄청 크고 가격도 10,000원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공판장에 구경을 갔어요. 수박 경매하는 분들을 가서 봤는데, 세상에 수박 경매하는데 수박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비가 한참 오던 때라 뭐 비 왔을 적에 수확한 거는 뭐 맛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수박 한 덩이에 저 700원까지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공판장에 싣고 오는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더 안타까웠던 거는 700원, 1,000원, 2,000원짜리 수두룩해요. 근데 그 이제 가면은 출하한 농민 어디서 출하했고 누가 출하했는지 그런 게 이제 쪽지에 써 있어요. 상자마다. 그걸 보니까 그 한 농부분이 규모를 엄청 크게 하시나 봐요. 수박을 엄청 많이 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낸 수박의 거의 상당 부분이 최저가를 받으셨더라고요. 아니 그 수박이 또 작긴 합니까? 사과는 요만하긴 하지. 수박이 이따만한 거 그 트럭에 싣고 오려면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고,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수박 실어다 날리려면은 몇 톤짜리 트럭 빌려서 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수박 개당 700원, 1,000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수박이 마트에 갔을 적에 그렇다고 싸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박이 아무리 싸봐야 7, 8천 원 정도 하지 5천 원 아래로 가는 수박 있나요? 거의 없죠.
뭐 중간에 뭐 유통 마진 또 엄청 붙이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간 길에 그 수박을 싸니까 많이 좀 사다 놓고, 저희도 밭에다가 수박을 키워서 먹긴 하는데 이 밭에 노지에서 키우는 수박을 제대로 익은 수박을 먹으려면은 8월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7월이나 이럴 때는 수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니까 좀 몇 개 사갖고 와서 먹고 싶었는데, 공판장의 단점은 이렇게 낱개로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 팔레트 하나를 다 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700원짜리 수박이 한 2, 30개 있었거든요. 근데 2, 30개 저희가 다 사다 먹기에는 양도 너무 많고 또 갖고 오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서 사지는 못했고, 공판장 밖에 나오면은 이제 중도매인들이 직접 가게를 차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매가에 마진을 조금 붙여서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서 낱개로도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낱개로 한 2,000원, 3,000원 정도의 수박을 갖다가 여러 번 먹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진짜 맥맛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충격이었던 게 그 700원이 말이 되냐고요. 물론 공판장에 나가서 뭐 최고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최고가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농사 기술도 있어야 되고, 모르긴 해도 착색제, 비대제 엄청 쳐야 될 겁니다. 그 정도 크기와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판장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또 공판장의 단점이 차가 있어야 돼요. 1톤 트럭은 기본으로 있어야지 제가 싣고 나가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가을에 이제 한 11월 초쯤 되면은 가을 사과, 부사가 이제 출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청 그 같은 기간에 사과가 이제 많이 출하가 되다 보니까 이 사과 같은 경우는 경매를 치기 전에 선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과를 이제 핏박스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넣어서 공판장에 가지고 가면은, 공판장에 있는 이제 선별 기계에다가 놓고 크기별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다시 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따위부터 7따위인가 8따위까지 크기별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별로 경매를 치기 때문에. 근데 이 선별하는데 줄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내가 이제 공판장에 사과를 내려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못하고 2, 3일이 뭐야, 막. 가을에 사과 한참 출하될 적에는 한 3, 4일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집이 가까우면은 그냥 번호표만 받아가지고 집에 왔다가 뭐 며칠 후에 계속 이제 전화로 확인하고, 요즘 또 문자 주더라고요, 순서를. 그런 거 봐서 나가면 되지만, 만약 공판장이 우리 집 근처에 아니고 진짜 뭐 한 2시간 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날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과 공판장이 안동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가보면은 안동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문경, 영덕, 또 어디야, 봉화, 주변 도시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선별 기다리는 데만 며칠, 집에까지 갔다 오기도 무리고, 그러니까 그런 조금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공판장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팔 곳이 없다, 그러면 공판장 가야죠, 뭐. 제가 전 영상에서 작물 선택할 적에 그 지역에서 많이 심는 작물을 심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지역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사과는 계약 재배가 없는데, 콩이나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농협 계약 재배가 있어서 가을 수확철이 되면은 내가 굳이 그걸 차에 싣고 공판장까지 가지 않아도 마을 동네에 이제 공터에 내놓으면은, 농협에서 지정한 날짜에 공터에 내놓으면은 농협에서 5톤 트럭이 한 2대인가 2, 3대씩 들어와요. 그래서 마을 거를 다 싣고 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가격을 쳐주죠. 근데 농협 계약 재배 같은 경우는 그 돈은 제가 보니까, 공판장은 그날 돈 들어오니까 현금을 바로 만질 수가 있는데, 농협 계약 재배는 그날은 아니고 한 일주일인가 며칠 있다가 좀 뒤늦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 많잖아요. 트럭 없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농협 계약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농협에서 와서 다 실어 가기 때문에. 뭐 그 외에 그 농협 계약 재배해서 좋은 경우는 제가 전 영상, 작물 선택 영상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사꾼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은 대농이 계세요. 근데 대농들 같은 경우는 양이 있다, 막 10,000평 이상 짓는 분들은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공판장에 내다 파는 것도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막 5톤 트럭 이런 거 불러다가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트럭 나가는 비용도 있잖아요. 운송비도 들고.
그래서인지 그 동네 대농들은 보면은 장사꾼한테 많이 파시더라고요. 흔히 밭대기라고 하잖아요. 수확철 되면은 장사꾼들이 들어와요, 마을에. 막 들어오면은, 그리고 대농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거래하는 장사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꾼 들어오면은 장사꾼한테 이제 뭐 밭대기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장사꾼이 차 갖고 와서 알아서 싣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장사꾼한테 파는 것도, 그러니까 공판장에 내던 농협에 계약 재배를 하던 장사꾼한테 팔던 그 세 가지는 그냥 도매가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제가 보기에 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격 대비 최저가로 넘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협이나 그 단체 급식에 납품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저는 해 보질 않아서 자세한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단체 급식이나 생협에 납품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인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쪽으로 납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이런 뭐 백화점 이런 것도 개인 농가가 뚫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영농조합법인 뭐 이런 좀 단체 규모가 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방법이 직거래가 있습니다. 직거래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가 해본 거로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블로그를 운영을 해 보면은 이게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과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내가 내 블로그에 사과 판매를 올렸을 적에, 그리고 인제 소비자가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과 구입, 뭐 사과 판매 이렇게 검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돼야지 그 주문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 블로그 운영해서 상위 노출된다는 게 이게 또 간단한 게 아니죠.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평소에 또 블로그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뭐 농사에 대한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리고 한 상태에서 내가 판매글도 올려야지 그게 노출도 되고 또 구독자 생기면은 이제 구독자들이 봐주시고 그러는 거지. 블로그 관리 전혀 안 하다가 뜬금없이 내가 블로그 하나 개설해서 뭐 판매한다고 올린다고 한들 그걸 누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출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카페가 있죠. 카페는 내가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인제 카페도 블로그나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죠. 카페 회원이 있어야지 그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내가 카페를 개설하지 않아도 요즘 보면은 그 농산물 직거래하는 카페가 꽤 많더라고요. 카페에 이렇게 좀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데 내가 가입해서 뭐 그런 쪽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네이버 밴드 통해서도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내가 밴드를 직접 개설할 수도 있지만 사실 카페나 밴드나 내가 직접 그거를 개설해서 회원을 모으고 거기다 판매를 하려면은 또 농사만큼이나 그만큼의 또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뭐 노력만 해서 되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나 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은 농산물 직거래 카페나 네이버를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규모가 큰 그런 카페나 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 뭐 수수료가 있는지 어쩐지는 제가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어떤 분이 그 작년에 사과를 판매를 하시는데, 그분이 직접 밴드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분 아시는 분이 밴드를 좀 크게 운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밴드는 농산물 직거래 밴드는 아니었어요. 그분은 뭐 뉴스 같은 거 올리고 그런 뭐 정보 공유하는 밴드였었는데 회원 수가 그래도 몇천 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럼 시골에서 농사 지으니까 내 밴드에다 한번 올려봐라 하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아는 친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운영하는 좀 회원수가 되는 밴드에 올려서 사과를 꽤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죠.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은 그 주변에 사과 농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며느리는 이제 도시에 사는 거죠. 도시에 사는 며느리가 사과를 대신 이제 판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 테니까 뭐 아파트 지역 주민이 됐던 뭐 누가 됐던 도시에 사는 며느리가 사과를 대신 판매해 주고, 그러면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는 인제 그 며느리가 인제 받아준 주문으로 택배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이 며느리 그 판매액의 뭐 몇 프로를 며느리한테 주기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죠. 며느리는 자기가 도시에 살면서 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 판매해서 나름의 부수익을 올리는 거고, 시아버지는 공판장에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가격 받으면서 수수료를 며느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남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주는 거니까 뭐 아까울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택배만 몇백 상자로 택배하셔가지고 잘 판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를 봤냐면은, 제가 예전에 고추 농사를 좀 크게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어떤 한 식당하고 를 하신대요. 무슨 식당이었지? 닭갈비. 춘천에 있는 춘천 닭갈비 식당이었었는데, 한 식당에 고춧가루를 전량 납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좋죠. 고정 거래처가 있으면은 그것보다 좋을 순 없어요. 카페 얘기 말씀드렸는데, 요즘 카페 중에 그 지역 커뮤니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삼본 신도시 처음 생길 때부터 해서 되게 오래 살았었어요. 근데 삼본 같은 경우는 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해서 산삼호라는 카페가 있어요. 꽤 커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뭐 지역마다 지역 카페 있고, 또 아파트마다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가 있고, 또 엄마들은 또 엄마들 맘 카페가 있고, 요즘은 그런 그 지역 카페나 친목 카페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카페에다가 공동 구매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귀농 초반에는 그 산사모라는, 왜냐면 제가 삼본에 살았기 때문에 그 카페 회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다가 이제 공동 구매를 해서 좀 판 적이 있었는데, 그런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카페에다 공동 구매를 하면은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페마다 이제 조건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용했던 카페가 이제 산삼을 처음 올리면서 좀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카페도 몇 군데, 제가 살았던 곳, 저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 카페 몇 군데다가 공동 구매로 올려본 적이 있었는데, 카페마다 조건이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카페는 그냥 공동구매 조건이 그 광고비 10,000원만 내면은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내는 곳도 있고, 5만 원을 돈이나 아니면 농산물로 이렇게 그 협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면은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곳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자기하고 인연이 있고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어떤 그런 카페를 잘 활용해서 그쪽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블로그를 키워서 내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또 네이버에 네이버 스토어라는 게 생긴 지 꽤 됐죠. 그래가지고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게 아니어도 네이버 스토어에 직접 내 물건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게,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면 좋은 게 그 카드 결제가 돼요. 사실 블로그나 카페 공동구매 했을 경우에는 내가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이제 무통장 입금밖에 안 되는 건데, 요즘 도시인들은 카드 생활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면은 카드 결제가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검색 횟수가 노출이 되니까 블로그보다는 전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겨울에는 농한기잖아요. 농산물 팔 것도 없고, 그때 이제 남편하고, 여기 어차피 산골이다 보니까 산에 가서 칡을 캤어요. 칡을 캐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서 건조해가지고서는 네이버 스토어팜에 한번 올려봤었거든요. 생칡도 올리고 건조칡도 올리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칡을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칡을 한 두세 뿌리 뽑아가지고 한번 올려봤는데, 진짜 팔리더라고요.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올려봤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는 만약에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네이버 스토어팜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근데 이제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 팔게 되면은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차피 뭐 광고비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내가 만약에 사과나 뭐 어떤 농산물을 10,000원에 팔았다. 그럼 네이버 스토어팜에 한 몇백 원 정도는 수수료로 나가요. 그럼 그 몇백 원은 네이버 쪽에 수수료 나가고, 또 몇백 원은 그 왜 포인트 있잖아요. 그 요즘 네이버 스토어팜 이용해 보면은 뭐 구매 확정하면은 뭐 얼마 포인트 적립해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나가고 해서 10,000원에 팔면은 모르긴 해도 한 500~600원 정도는 수수료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내가 굳이 그 인터넷에다가 어떤 쇼핑몰 사이트를 뭐 개설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농산물을 온라인에다 판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네이버 스토어팜을 좀 이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 스토어팜이 요즘 거의 오픈마켓 수준이 되다 보니까 보면은 되게 막 화려해요. 막 포토샵으로 막 상품 설명 자세하게 해놓고 일반인이 뭐 그거 올리려면은 뭐 포토샵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한데 제가 칙 팔면서 올려보니까 뭐 그런 화려한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지만 제 유튜브 채널이 뭐 편집이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다 와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직접 올린다는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이버 스토어팜에 올린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유통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올리기 때문에 편집도 막 포토샵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상품 설명해서 올리고 하는 건데 농부가 직접 올린다는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뭐 이비즈니스 교육이니 뭐니 해서 그런 관련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인터넷에 판매를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포토샵 강좌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근데 포토샵 강좌 그런 거요? 별거 없습니다.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뭐 포토샵 쓰는 법부터 다양한 교육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화려한 포토샵으로 상품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농부가 직접 내가 생산해서 판매를 올린다라는 것에 어떤 진정성? 좀 그런 걸로 밀고 가시면 돼요. 농산물 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6차 산업이 있습니다. 6차 산업이 뭔가요? 1차 산업인 생산과 2차 산업인 가공,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 이건가? 그래서 이걸 다 곱한 게 2 곱하기 3은 6해서 6차 산업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6차 농업에서 6차 산업은 내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고 거기에서 또 체험까지 확장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귀농 준비할 적에 무슨 귀농 교육을 참 여기저기 전국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때. 그땐 결혼 전이었었는데 저 혼자서. 제가 봉화에 갔었을 적에 교육농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곳을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례 발표를 하시는데 싹이었나 뭐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작물을 심으셨는데 수확할 때가 되니까 이제 또 뭐 사람도 써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게 뭐 우연한 기회였었나? 뭐 그때 유치원생이 이제 거기 체험 학습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하나씩 따는 거죠. 밭에서 이제 수확하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명당 이제 얼마씩 비용을 받고 그걸 진행을 하셨겠죠. 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던 이제 수학 체험 뭐 이런 거 진행하게 되면은 내가 돈 주고 사람을 써서 수학을 하지 않아도 체험객이 와서 그거를 다 수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체험의 일환으로. 물론 이제 그것도 규모가 엄청 커져서 수학할 양이 많다고 그러면은 한계가 있겠지만 뭐 그런 체험 학습을 잘 활용하는 것도 팔로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체험농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술센터 교육 다니면서 뭐 주변 분들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영상을 또 별도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만약에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농산물 판매는 네이버 스토어팜 쪽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체험농 쪽에 관심이 많아요.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저희 집이 지금 2층이 있는데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희랑 한 방에서 그냥 1층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뭐 아까 각자 방을 갖기 전에는 방이 어차피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하면서 그 숙박하시는 분들이 뭐 시골 생활 좀 체험하고 뭐 수학 체험하고 이런 거 겸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갑자기 계획이 없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저는 또 다른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말이 또 삼천포로 빠지고 있죠. 예전에 제가 귀농교육 다닐 적에 시골에 간다고 꼭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건 아니다.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이 인구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이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말고 다른 걸 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꼭 농사 아니어도 먹고 살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별도로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게 또 무한정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늘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죠.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일반화의 오류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방법 말고도 더 다양한 또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뭐 기존에 그 오픈되지 않았던 방법이다라고 해도 내가 또 새로운 방법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로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시골에 내려간다면 어떤 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서는 1일 1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내일 특별한 일 없으면 내일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